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세상시와 오픈벨 라이브의 6월 24일 6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모시고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칠 게 아닌 게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좀 걱정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미국 증시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엔비디아 흐름이 어떤지 보면서 우리장 월요일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3% 넘게 또 빠졌고 역시 이제 나스닥도 0.2% 약보합이지만 어쨌든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지금 동시호가에서도 코스피가 0.4% 마이너스로 집계가 또 되고 있는데 오늘의 전략을 먼저 장 시작 40초 전에 들어본다면 네, 뭐 일단은 좀 이런 선물 옵션에 대한 부분에서의 조정은 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오늘 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또 대거 상향 조정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네.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제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 오히려 만약에 오늘 이제 선물 야간 선물이 빠졌기 때문에 한 0.3에서 0.4 정도 빠지는 거는 기본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뭔가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더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뭐 선물의 대량 매도라든지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출 산업 기조 그다음에 기존에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어 있었던 산업군들 위주로 여전히 매매를 하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 시작했고요. 9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3%, 코스닥이 0.04% 예상 체결 지수가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수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코스피가 0.4% 떨어져서 11포인트 하락, 2772선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05% 마이너스 852포인트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단 김장현 본부장님 개장 전, 개장 후 전략 짧게만 들어보겠습니다. 스피드 범프. 스피드 범프가 뭡니까? 스피드를 과하게 내면은 그걸 방지해주는 과속 방지턱을 영어로 스피드 범프라고 하죠. 과속 방지턱. 네,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스피드 범프가 3개 있는데요. AI 고점 논란, 그다음에 달러 강세 당분간 지속, 고릴락스는 꿈인가 현실인가 이 3가지 거를 나중에 좀 시간이 있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뭐 부정적으로 혹은 경계심을 가지고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스피드 범프는 원래 과속 방지턱 과속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시하고 가면은 덜커덩하다가 자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스무드하게 덜거덩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다. 조절이 어떨지. 알겠습니다. 환율은 1389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요게 또 환율이 오늘 장중에 어떤 변동성을 보인다고 하면 또 외국인 수급과 여러 가지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어디까지 또 오르나도 유심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업종별로 하창원 본부장님 좀 눈에 띄는 업종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전거래일에 이어서 이제 GS 쪽에서의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오늘도 여전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의 좀 일단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왕거래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바이오 쪽 일부 그다음 목표 주가 상향 나왔었던 것들 중 그리고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조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 산업군들도 이제 전주에 좀 이슈가 있었고 이제 수급에 따라서 계속 움직임이 나왔었던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일단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새로운 거를 뭔가 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데이터가 좀 찍히고 아니면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아진 쪽에서의 플레이를 일단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변화가 나오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뭐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계속적인 매매를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GS 글로벌 8%, 포스코 인터내셔널 4% 요 정도 종목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제 변압기 쪽이 전거래를 굉장히 강한 상황이었는데 금일도 그런 흐름들을 좀 연속성을 갖는지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지난주에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얼마나 또 연속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2%로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나마 셀트리온이 1.5%로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 SDI도 1.7% 떨어지고요. LG엔솔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다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밸류업도 그냥 그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 코스닥 쪽에서도 에코프로 BM이 1.5%로 떨어지고요. 에코프로도 1.3% 마이너스입니다. 엔캠도 4% 마이너스고요. 이렇게 2차 전지주들도 오늘 힘을 좀 못 내주고 있고, 그나마 HLB 그리고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휴젤 요런 종목들 1%에서 한 4% 정도 오르면서 그나마 지수를 좀 방어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종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리가캠도 그렇고 바디텍메드, 큐리옥스 등등, 랩지노믹스, 엑세스바이오 이런 종목들 오늘 그나마 좀 오르는데, 또 전자제품 이런 쪽 오르고, LG전자가 1.8%. 시장엔 그렇게 막 재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굴 만큼 떨구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 테마성으로 가는 종목들 가는 것 같습니다. 실적 좋은 건 갑니다. 실적 좋은 거는 가고. 네, 원래 그런데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달라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 리포트를 보는 순간에 주가는 안 가겠다는 생각이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 리포트를 보는 순간 주가는 빨리 안 가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다고요. 알겠습니다. 금요일 날 그 리포트. 30만 원 리포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요. 의미가 없다. 네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관심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네. 다른 종목들, 섹터들 이런 거를 먼저 쭉 읊어주신다면. 네, 일단은 뭐 데브 시스터즈가 이번 주에 이제 오픈이 있어요. 쿠키런 새로운 이제 버전이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좀 그 오픈하기 전에 조금 이제 반응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세론을 조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파세코가 또 움직이는데, 이거 창문형 에어컨이잖아요. 근데 오늘 신문 보니까 또 이제 삼성 쪽에서 AI 에어컨이 뭐 1초에 6대씩 팔렸다고 했나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대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오늘도 너무 덥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이런 더위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일단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절적인 영향이 있는 쪽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또 이제 탈모랑 치매 관련되어 있는 특히나 탈모가 또 한번 뉴스에 브리핑이 좀 나왔는데, 네. 그래서 탈모와 치매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도 좀 일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좀 신규 이슈가 있는 쪽에서는 조금은 약하지만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뭐 오늘 방산이랑 우주항공 쪽이 좀 움직이는데, 네. 그거는 제가 뉴스를 또 들고 왔거든요. IPO가 지금 완전 쫙 이렇게 리스트업이 돼 있어서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좀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이 근데 오늘 좀 움직이는 종목이 확실히 많긴 많네요. 피플바이오, 뭐 에이프릴 바이오, 이거 기술주 관련된 부분이고, 네. 일단 바이오니아, 뭐 이런 등등등 이런 리가캠도 이제 수출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된 종목군들은 연속성이 좀 더 강할 것 같고요. 나머지 쪽은 이제 단기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군 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짧게 치고 빠진다라는 느낌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은 네. 전반적으로 좀 눈에 띄는 종목이나 섹터 있습니까? 그 반도체가 약간 쉬면서 네. 그 넌 반도체 IT라든지 넌 반도체 소재주 네. 실적 괜찮은 종목들, 그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괜찮아요. 그런 종목 중심의 포트에 고려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종목 중에서 몇 가지가 있었죠. 효성 첨단 소재, 네.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리포트 나왔잖아요. 단기 플레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또 LG 전자가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오늘 괜찮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적절하게 포트 후보군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요. 몇 가지 말씀드렸죠. 무슨 첨단 소재, LG 계통 이런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게 지금 시장이 좀 매가리가 없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이 초반부터 선물에서 5천억 넘게 팔고 있고, 그리고 현물에서도 한 500억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한 300억 팔고 있고, 요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 기관도 400억 양시장에서 다 던지거든요. 수급이 약간 이렇게 말라있고 좀 불안한 시장에서 수급이 여기서 더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 네네네. 후반 갈수록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물론 고점 대비했을 때 2812, 종가로 2803
2807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은 뭐 버틸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세적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네. 어떻게 좀 포트 조정이나 아니면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기본적으로 지수가 고점 대비했을 때 한 2, 3% 정도 빠졌으면은 조금 이제 익절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을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점은 2750입니다. 지금보다 한 1% 조금 안 되게 퍼센테이지의 룸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해당 라인까지 깨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제 타고 가다가 한번 좀 추세가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지수가 상승기에서 이제 10선을 이탈을 했을 때 좀 빠르게 무너졌었던 과거 흐름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익절 라인만 명확하게 잡고 다시 한번 이제 근데 접근은 익절 이후에 이제 관망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좀 이전에 눌림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해본다라는 그런 관점에서의 익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월말로 갈수록 이제 데이터들 일단 수출 데이터는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조금 움직임,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은 저는 조금 더 뭔가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27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전망치가 오늘 나온 것도 29만 원짜리 목표가이긴 했지만 어쨌든 영업 전망치는 좀 많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뷰 자체가 높아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외국인의 수급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여전히 선물은 2조에서 플러스 2조에서 마이너스 4, 5조 사이 안에서 밴드로 움직이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거를 부술 만한 뭔가 트리거가 없다고 시장이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네. 돌파 시도로 한 2, 3거래 하다가 지금 결국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타이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2, 3거래일 정도 조정이 나왔고, 저는 그 정도면은 좀 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평균치들이 높아지는 흐름들과 뭐 최고점으로 당연히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기사들에서의 성격을 좀 보면 엔비디아의 이런 제품의 성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 후발주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 뭐 AMD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만들고 있는 그 AI 가속기 부분이 크게 시장에서 재미를 못 볼 거다라는 평가도 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만약에 내년 이 시점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적어도 올해까지는 초과 수요에 따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상황에서 바로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추락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지지를 할 수 있는 라인까지는 왔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지언정 여기서 뭐 계속적인 폭락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코스피 지수도 어느 정도 하단이 좀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익절 라인만 명확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눌리면 다시 한번 지수 밴드 잡고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도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코스피를 보면은 계단식으로 잘 올라와 줬어요. 물론 맞습니다. 중간에 올라갔다가 좀 막히면서 다시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는 있는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이고, 하이닉스도 한미반도체도 삼성전자도 분명히 밑에 쪽은 막혀 있다는 거를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어떤 플레이를 함에 있어서 너무 급락하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은 조금 더 접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신중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 코멘트 있으세요? 하실 네, 말씀 있으신 것 많습니다. 같습니다. 네. 하시죠. 시간은 얼마 주냐에 따라서 이게 시간은 그냥 무제한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획 안 가고 말죠 뭐. 예. 볼까요? 네, 봅시다. 이발하시고 좀 차분해지신 것 같아요, 두 분이 다. 일단 제가 아까 스피드 범프라 말씀드렸는데요. 네, 과속 방지턱. 방지턱이 왔어요. 네. 이게 덜거덩 조심입니다. 덜커덩은 아니고요. 네. 덜커덩으로 가면 이게 달라집니다. 덜거덩. 덜커덩. 약간 소프트한 느낌이네요. 말맛이 있네요. 아직까지는 네. 맞습니다. 아유, 똑똑하십니다. 네. 역시 과속 방지턱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멈출까요? 뒤로 빠꾸 할까요? 그거는 분명히 레드 시그널이 나와야지 되거든요. 근데 레드 시그널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황색 시그널 정도가 몇 가지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주황불에는 지나가야 되는 건데. 참 조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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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멈추면 뒤에서 부딪히니까. 빨리 지나가야 되는. 네, 빨리 지나가. 네. 그래서 덜커덩하면 안 되잖아. 어쨌든 네. 간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직 두 가지 정도는 눈에 좀 보인 거고, 세 번째 거는 그냥 의심입니다. 첫 번째는 AI 고점 논란이죠. 주가가 빠지니까
두 번째는 달러 강세. 그 다음에 골디락스는 좀 이따가 갑시다. 짧게. AI는 일단 주가가 엔비디아가 이틀 빠져서 10% 고점 대비해서 10% 빠졌어요. 고점 대비 10%. 이것이 영향을 준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AI가 이제 엔비디아가 10% 이상 빠진 적이 올해 4월 19일에도 있었고 올해 2월에도 있었고 작년 10월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올해 4월 19일에도 10% 빠지고 그 다음부터 한 3일간 4% 3% 오르고 다시 빠지고 다시 상승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개미털기였죠. 네, 그 다음에 올해 2월 15일에서 2월 21일도 나흘 연속으로 빠지고 네. 그때 9% 빠지고 그 다음날 급등했어요. 네. 작년 10월 달에도 중순에 4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그때 10%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했어요. 네. 정확히 10%씩 빠지고 반등한 것이 3번이었어요. 이번에도 10% 빠졌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엔비디아가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네네네. 기회 줬어요, 충분히. 그 나머지 것도 엔비디아 그 정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만약에 반등 안 한다면 그러면 기술적 더 빠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조절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 덜 커덩되는 거. 그래서 이제 포트에서도 저도 조절을 막 시켰거든요. 조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주말에 애플이 유럽에서 아이폰 AI 기능을 탑재를 보류시켰습니다. 유럽이 너 아이폰 가지고 AI 하지 마 이게 아니고 애플이 스스로 유럽이 자꾸 레귤레이션 하니까 그 미트가 쉽지가 않다. 자기네 그 컨선에 든다. 시큐리티 이슈에. 쓰지 마 이놈아 이렇게 하고 그냥. 그래서 일단 잠깐 보류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다시 뭐 어저스트 해볼게 이러고 보류시켰어요. 네네. 이거 약간 스텝이 꼬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네. 좀 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온 디바이스 PC가 나오는데 네. 리콜 기능이 빠졌어요. 기억났어요? 3개월 동안 내가 액세스했던 걸 그 기억해주고 뭐 해주는 거 있어요. 이전에 대화했던 네, 내용과 네. 그런 컨텐츠들을 내가 액세스했던 컨텐츠 이런 걸 내가 3개월 동안 내가 그걸 리트리브 할 수 있는 건데 50GB 있었는데 그거를 불러오기. 예, 불러오기 기능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저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애플도 유럽 쪽에 팔아야 되는데 네. 일단 잠깐 보류되면 나중에 다시 또 보류가 취소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가는 칩이 뭐가 있었죠? 콜컴의 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PC. 네네. 근데 콜컴은 ARM에 기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 둘 간에 라이선스 분쟁이 있어요. 그런 잡음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범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단은 요 AI 고점 논란에 대해서 김장렬 본부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거는 이제 팩트의 나열이고. 저는 항상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 전략 얘기할 때 그 2590, 2800 그대로인데 네. 비중에서는 다른 쪽으로 좀 보완했습니다. 그것이 얘기한 LG전자, LG디스플레이, 무슨 첨단 소재 이런 주식으로 스프레드 시켰죠. 왜요? 루트스 리스크가 있으니까 기술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조금 더 황색 그렇죠. 시그널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시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럼 뭐 내일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하고 오늘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인데 이게 범퍼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달러 강세입니다. 그거는 좀 짧게 가겠습니다. 달러 강세? 네. 달러 강세는 정치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렇죠? 근데 한국 정부가 달러 강세, 원화 약세를 적극적으로 막을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그냥 구두 개입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개인들이 해외 자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달러 강세를 시간적으로 좀 더 여유 있게 냅두고 갈 수도 있어요. 음. 어쨌든 지금은 수출은 핵심이거든요. 그럼 환율 조작국에서도 제외됐죠. 네. 그다음에 개인들도 해외 자산이 더 중요한 사람도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 달러- 막 며칠 동안 그렇지. 2조 사고 막 3조 그래서 사고 변동성 막 관련하겠지만 그렇게 급하게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결론은 미국 금리가 인하하기 전까지는 멈춰나서지 않을 것이고 결정적인 임계가 1,400 얼마 이런 네. 식이 가기 전까지 let it go 이러고.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 정도가 범프라는 거죠. 투자가들한테는. 오케이. 그다음에 넘어가는데 골디락스는 그런 거죠. 고용 둔화가 너무 빨리 되면은 결국은 수요 악화로 와서 IT에도 안 좋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아마 올 가을 겨울까지는 확인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확인되면은 이런 게 이렇게 고용 둔화, 소비 열악 둔화, 그래서 IT 수요가 예상보다 덜하다. AI 서비스가 나오는데 이런 오케이. 가지 연세는 너무 연세인데 이 가능성을 고용 둔화가 너무 빨리 떨어지면은
골디락스 그 다음 시그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마 현실화 된다 그러면 저는 이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범프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내년도고 그게 빠르면 올해 가을이나 겨울에 생각될 수 있다. 앞에 두 가지가 엔비디아하고 달러 강세가 범프가 넘어가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엔비디아 말씀드릴게요. 아까 10% 빠졌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뭐라 그랬죠? 금요일날 5% 빠지면은 그 리스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네, 근데 5%까지 3.6%. 거의 갔다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10%거든요. 단기 분기점 도달했습니다. 아까 말한 거 얘기했고, 근데 엔비디아만 했으면 엔비디아만 볼 텐데 보면은 이거 넘어가 봅시다. 마이크론도 지금 9% 빠졌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 주가에서 80% 하면은 사실은 너무 빨리 갔어요. 그 다음에 브로드캠이 3일 동안 연속 빠져 9% 빠졌거든요. 9% 빠지고 나서 6월에만 25% 올랐어요. 네. 근데 목표 주가가 2100까지 있거든요. 예. 네. 목표 주가 곱하기 0.9, 0.8 하면 1600, 180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빠지기 전에 너무 빨리 올라갔다는 것이 브로드콤하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고점 이전에 마이크론하고 브로드콤이라고 그냥 곽광봤던 주식도 많이 빠진 이유는 네. 심플하게 3일 사이에 바뀌어질 게 없고 테크니컬하고 많이 올라간 거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 과하게 반응했던 거에 대한 되돌림이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오케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브로드컴도 그렇고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김장현 본부장님 말씀은 목표 주가 대비해서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온 감이 있는 게 좀 반영되는 구간인 것 같다.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포트 조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잘 기다려 주셨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시장 한번 다시 봤다가 그다음 하창원 본부장님 자리로 한번 가 볼게요. 일단은 코스피는 0.46% 마이너스 요 정도 선에서 지금 하락세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2771 코스닥은 0.36% 마이너스 하락폭이 그나마 적은 거는 그나마 제약바이오가 조금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눈에 띄는 종목들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0.1% 강보합권 네. 하이닉스가 3.4% 빠지네요. 네, 일단 하이닉스가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미국장에 좀 이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 3거래일 전부터 KB금융이나 이런 이제 금융지주 쪽이 외국인기관 수급을 좀 받고 있는데, 요건 이제 6월 30일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전후로 해서 반기 배당 아마 기일들이 좀 결정이 날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한 70에서 80개 정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 좀 이벤트로 좀 기관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LG그룹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네. 뭐 이제 해외로 가서 AI 관련된 부분에서의 또 이런 협업이라든지 시너지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니까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뭐 LG 전자까지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뭐 전장도 현대차랑 같이 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게다가 요즘엔 또 얘기 안 나오지만 칠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LG 그룹주가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도 오늘 좀 흐름이 나쁘지 않네요. HT 한국조선해양이 컨테이너선 4조 7천억 수주 잭팟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네. 최근에 HD 현대 미포도 바닥권에서 이제 PC선에 대한 수주 기조가 워낙 강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해외에 연관되어 있는 변압기 쪽은 조금 주가가 빠지고 있고요. 국내발 정책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또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종목별 안에서도 좀 희비교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까 이제 대부 같은 경우는 6% 이상 올랐었잖아요. 근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4% 빠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산업이더라도 지금은 종목별 모멘텀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종목별 장세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장초반 탈모 관련된 부분에서 뭐 바이오니아나 이런 종목군 셌는데 좀 나름대로 또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조정 나오고 있고,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 안에서 일단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 상단에서 좀 일부 눌린다라는 부분에서의 단기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지금 트레이딩 장세로 조금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중요한 거는 결국엔 장중에 선물의 매도폭이 얼마나 조금 더 늘어나지 않는지, 그리고 말아 올라와주면은 뭐 지수도 빠르게 좀 회복이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주도 산업군에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라든지 금융 쪽에서 완전 세게 올라와 준다거나 아니면은 하이닉스는 좀 눌리더라도 삼전이 조금 더 힘을 내준다거나 그런 흐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도 조금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우주항공 국방 이쪽도 오르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가 3%, 세트레가의 LIG 넥스원 2% 오르는데 일본 게이자이 신문에서 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 유럽 연합의 고위 관계자가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가 한국과 일본 이렇게 두 나라와 한층 더 긴밀하게 안보 방위 분야에서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우주항공 플러스 국방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롱님께서 수요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엔비디아 주총 끝나면 주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루시님이 두 본부장님 명앵커님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식장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공부하고 갈게요. 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방향성을 본다면 한미반도체도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어쨌든 추세적으로 오르는 그 큰 그래프를 보면 사실 뭐 하루 내가 왜 어제 슬펐지? 내가 그제 왜 기뻐했지? 술 마셔서. 예, 술 마셔서 정답입니다. 정신이 없어. 슬퍼하고. 해롱해롱. 맞습니다. 취해 있으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정신 건강이. 자, 그리고 오늘 그 유전 이런 거 오르는 것도 그 얘기가 있네요. 이것도 재밌네. 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 동결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유전이 진짜 나니까 동결한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래요? 근데 강한 것 그것도 같은데. 있는데 도시가스 요금 오르는 거 내달 정부 소폭 인상 추진 관련된 뉴스도 나와서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잘 가는 거죠. 바다 이야기.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노님 자료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뭐 우주 항공이나 이런 쪽 움직이니까 네. 확실히 이제 하반기부터 여기 지금 요 신문 내용 보시면 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상장에 대한 이런 흐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우주항공에서 쏘아 올리는 그 개체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앞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기술 특례 상장으로 실적이 조금 안 좋은 종목도 있지만 실적이 나오지만 기술 특례로 들어오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확장이 될 때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한다라는 뭐 그런 일부 내용도 있기 때문에 좀 기업별로 잘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상장이 사실 좀 많이 될 때가 그 산업이 좀 앞으로 확장이 많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본 조달이 필요한 어떠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관련 산업군에서의 이런 상장 기조가 많아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지금은 조금 더딜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세트랙 아이는 계속적으로 추세 타면서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 산업은 앞으로도 좀 계속 거론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묵직한 기업들을 좀 중심적으로 계속 봐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하단 마지막 부분에는 어쨌든 이러한 작업들이 방위 산업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방향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산 쪽이랑도 엮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조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K 스페이스. 네. K 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네. 이제 아모레가 결국에는 이제 해외법인장 전면 교체라는 타이틀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요번에 이제 수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중국 쪽에 대한 이런 비중은 많이 줄었고 미국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수출 데이터 이후에 실리콘툴 같은 종목군들부터 이제 미국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주가의 탄력도가 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중국발 비중이 낮은 그런 기업들을 연속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라는 스토리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기타 지역에서의 이런 확장 기조가 많이 나오는지가 화장품에서는 계속적인 좀 핵심 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일본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유럽도 중요한 시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수출 비중 자체가 전방위적으로 미국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발 노출도가 높은 산업군들에서는 조금의 포트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미국발 포트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포트를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쨌든 이 수출 데이터 비중이나 이런 퍼센테이지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그쪽에서 좀 뭔가 업황 대비했을 때 우호적인 실적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넘버 외에 어떠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기업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실적이 결국엔 어떻게 나오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산업의 좀 재편들 한번 추후에 이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해외 법인장 바꾼 게 최근인데 뭘 또 바꿨나 뭐 찾아보니까 유럽 법인장이 바뀌었네요. 최근에 이제 중국, 북미, 일본 이렇게 바꿨고 그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유럽 법인장이 3년 만에 바뀌게 되는데 유럽 매출이 한 5% 정도인데 지금 라네즈가 영국이랑 중동에 지난해에 진출을 했대요. 그래서 립이랑 스킨케어 매출이 2배 성장했다 그래가지고 네. 유럽 쪽을 많이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법인장 바뀌었다는 거 또 한 번 요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네. 전면 교체. IR성, PR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IR을 그냥 IR이 약간 PR성인 것 같아요. 홍보팀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쪽이 안 좋다라는 시각이 들면은 투심이 워낙 죽어버리니까 우린 그거 안 하고 있어요를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것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인데 무슨 뉴스죠? 이제 관세. 관세. 네, 그래서 이 중국의 값싼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대거 들어올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차량에 대한 이런 점유율들 그리고 뭐 판매에 대한 흐름들 이런 게 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차값이 요즘에 어떤가 하고 뭐 현대차랑 기아차를 이렇게 슉 하고 봤는데 네. 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단계씩 다 비싸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500에서 600 정도는 다 가격들이 아무래도 차 내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좀 많이 높아졌고 뭐 옵션이나 이런 걸 하니까 뭐 이제 좀 요즘 소나타도 비싸요. 네, 뭐 한 3천만 원 후반 4천만 원도 막 가더라고요. 아반떼도 3,600짜리 있지 않아요? 맞아요. 풀옵션 하면 그 그러니까. 정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뭐 어릴 때에 뭐 한 20대 초반이나 이럴 때 이제 차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지고 물론 세월이 흐름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이제 차량 가격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게 됐을 때 미국 이제 이런 관계에서의 이슈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게 자동차 쪽은 수출 데이터도 좋아야 되고 내수에서도 판매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밸류업 쪽에서 좀 강한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올 텐데 이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로 대거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좀 자동차의 판도가 또 일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세밀하게 이런 연관되어 있는 기사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전기차 관세 보복할 것이다. 네. 근데 저게 서로 중국하고 유럽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유럽이 관세로 때리는 건 사실은 안보적인 이슈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거기서 같이 보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실효성의 의미는 있는 실효성이 걸까요? 있죠. 있어요? 있어요. 어떤 의미로요? 옛날 13년도인가 12년도에도 유럽이 그 EU 전체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취소됐어요. 중국이 저기가 그 수라타하고 해가지고 보십시오. 그래요? 네, 그래서 왜 독일이 중요하거든요. 미국, 유럽에서 영국 빼고 나서 가장 큰 나라가 인구적으로 독일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어디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인데 스페인은 이태리하고 독일은 자동차 팔아야 되고, 그다음 프랑스는 꼬냑 팔아야 되고, 스페인은 못 팔지. 하여튼 뭐 파는 게 많거든요. 네네. 중국이 안 사주면 하몽. 하여튼 뭐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옛날에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그 독일에 그 관련되는 사람이 따로 이유는 이유고 우리는 다른 생각도 있다면서 사실 만나고 있거든요. 네. 중국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사실. 그런데 이런 얘기 나오지. 어쨌든 중국이 스트레이트하면은 EU가 다 뺄 수는 없고 네. 각 개별 나라가 조금 빼지면서 흐지부지 할 수도 있어요. 38% 올린다는 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알겠습니다. 요 관세 관련해 가지고 미국, 유럽, 중국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 뉴스만으로 모멘텀을 받아서 관련 업종들이 오르고 갈 수도 내리고 있고 내려갈 하니까 수도 있으니까. 계속 좀 맞아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네. 아반떼 신형 하이브리드 풀옵션 가격이 3,600. 근데 그 커뮤니티에도 글이 있네요. 이 가격이면 K5 하이브리드 중간 옵션을 구입하는데 3,600 아반떼가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만약에 이돈 씨 알죠? 이돈 씨. 맞아. 이동을 많이 하는 만약에 그 뭐야 한 대리급 이하 꼭 그런 게 아니지만 직장생활 얼마 안 쓴 입장에서는 사는 것도 중요한데 또 비용도 중요하잖아요. 많이 몰고 다니면 하이브리드가 땡기는 거지. 이번에 유럽 데이터도 보시면은 1월인가 5월까지 데이터 보면은 하이브리드는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어요. 전기차는 빠졌어요. 맞아요. 성장이 많이 났어요. 그러고 보면은 미국
우리도 유럽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 때문에 버틸 방법이 없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돈씨 롤스로이스까지 아반떼에서 이돈씨 롤스로이스까지 알겠습니다. 자, 9시 33분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 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삼성전자. LG. 100만 원, 1000만 원, 468억 삼성전자 사고 있고 반대로 500억 하이닉스는 팔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그 다음에는 한국가스공사,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요 정도인데 몇십억 수준이라서 사실 언급하기도 좀 민망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엇갈린다는 거는 언급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김장일 본부장님 어떠세요? 하이닉스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준비한 거. 네. 하이닉스입니다. 12페이지 봐주세요. 네. 제가 금요일날 바빠가지고 그 리포트를 못 봤거든요, 사실은. 금요일에 나온 리포트인데 오늘도 나왔습니다만은 금요일에 나온 리포트가 더 컸어요. 큰 임팩트라고 봐야 되는데 영향이 없었어요. 21일날 DB투자증권 나온 게 하이닉스 목표 주가 30만 원 상향했습니다. 네.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하이닉스 실적 상향 중. 이건 제가 쓴 거고 밑에 제목. 밑에 하이닉스 TP 30만 원 더 할 나위 없다. 나 이런 말을 굉장히 제가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왜요? 더 할 나위 없으면 그게 끝이에요. 더 할 나위 있다. 이 couldn't be better. 더 할 나위. 말 되게. Nothing to be desired. 국어 선생님 같네. 나위가 뭘까? Nothing 더 to 할 be 나위. desired. 이런 영어로는 nothing to be desired.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바랄 게 없네. 끝이에요. 더 바랄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착각하는데 이따위로 리포트 쓰면은 제목이 갉아먹어. 딱 보는 순간 야 월요일날 주가 빠지겠구나. 저는 엔비디아 안 보고 확신했습니다. 나위가 뭐냐면 더 할 수 있는 여유나 더 해야 될 필요. 그러니까 더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또 내가 비꼰다고 비아냥한다고 이게.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제 거를 많이 보셨으면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일단 보세요. 이익 추정은 엄청 잘 나왔습니다. 재밌네요 말이. 이익 추정. 이익 추정이 지금 네이버 잘 나왔어요. 컨센서스가 4.7조예요. 네이버 컨센서스는 과거 거 있으니까 최근 것만 다 받아들이니 아니까 낮게 잡히겠죠. 그렇죠. 최근에 나온 게 거의 5조 정도였어요. 몇 군데가. 오늘 나온 것도 아마 그점 비슷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이분이 5조 8천억을 했어요. 그 디테일을 보니까 이 빗그로스라는 디램의 출하량 얘기하는 거고 ASP는 가격입니다. 전 분기 대비했을 때. 디램은 18% 증가되고 낸드는 5% 증가되고 이거 비슷비슷하거나 비슷해요. 근데 가격 상승률이 다른 데보다 높아요. 15%, 19%. 네. 최근에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진을 보세요. 디램 마진이 무려 43%. 이게 낸드 잘못했네. 낸드도 21%. 와, 그 천덕구리 낸드가 20%예요. 엄청난 겁니다. 마진이. 네. 디램 43% 21.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부터는 더할 나위 없이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까? 라는 생각을 동시에 갔습니다. 주가가 많이 온 상태에서는. 그 이익 실현에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근데 목표 주가가 이게 5조 8천억이면 안 봐도 올해 실적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내년 시 얼마나 좋을까? 자, 봅시다. 기대 짱! 에서 나온 숫자가 이거 안 가져왔네? 죄송합니다.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사갈게요. 이게 숫자가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실적이 올해 실적이 제가 다른 과정. 네. 올해 실적이 25조고 네. 내년 실적이 35조예요. 어떤 게요? 하이닉스가 35조인데 목표 주가 30만 원밖에 못 한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충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왜 30만 원 했나 보니까 네. PBR 2.5배예요. PBR 2.5배가 19년에서 11년 사이에 2009년에서 2011년에 상당히 좋았을 때 있어요. 적자다가 확 올라갈 때 하이닉스가 그 당시에 최고점 2.5배를 쳐가지고 30만 원을 줬거든요. 근데 35조인데 딱 알았어요. 26년도 실적이 예측이 있더라고. 26년도가 얼마인 것 같아요? 올해가 25조 대충 내년에 35조. 26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의미가 있어.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지금은 25년 숫자가 얼마나 올라가고 네. 26년은 얼마나 빠지냐가 중요하다니까요. 2분기 실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년 숫자가 40조 이상 가면은 30만 원을 훌쩍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40조 이상 못 불렀어요. 그렇죠?
35조 불러놓고 26년에 마이너스 25%입니다. 마이너스 25%. 내년 올라간 거 고스란히 토해내서 올해 숫자를 다 내기 때문에 이게 PBR 스트레칭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 그러면 30만 원은 진짜 최고고요. 네. 30만 원 최고면 장애 유동성이 있으면 0.9, 27만 원까지고 유동성이 없으면 24만 원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목이에요. 그래서 더할 나위 없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비꼬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익 추정이 내년께 40조 이상 가거나 내후년께 내년 대비했을 때 별로 안 빠지는 그림이 나와야지. 네. 그래야지 30만 원 이상을 부르는 사람이 자신 있게 나와야지 목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거를 가볍게 하고 갈 수 있다. 안 그러면은 엔비디아처럼 하이닉스도 이렇게 흔들리는 게 불가피하다. 오케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DB투자증권에서 나온 하이닉스 TP 30만 원, 이게 30만 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진을 보니까 여기서 얼만큼 더 개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그러니까 한계에 대한 그런 물음표가 나왔다는 거고, 내년도 지나서 내후년도 거는 꺾인다라고, 이익을 꺾인다라고 보는 거니까. 여기 나왔네. 다음 장인데 요거예요. 오케이. 요거 보세요. 그 부분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오잉?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다. 잠깐 보여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못 찾았는데 25조 올해. 네. 내년에 35조. 네. 지금 애널리스트 포캐스트는 40조 이상 2명. 네. 대부분 30조 초반. 이 친구는 중간이잖아요. 다 좋았어. 근데 26년 걸 보통 보여주지 않거든, 아직은. 네. 딱 보여줬어. 28% 빠져서 올해랑 똑같이. 그러면 이제 PBR 과거 피크 이상 못 주는 거지. 피크 못 주면 30만 원의 목이고, 그럼 애널리스트는 다 똑같이 생각한다? 그럼 곱하기 0.89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 이제부터는 조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5조 8천 불렀기 때문에 5조 3천 나와도 실적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 반등하면 따라 올라가는 정도. 알겠습니다. 결국은 엔비디아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장에서 계속 엔비디아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3% 마이너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보노님은 어떻습니까? 뭐 자료나 지금 흐름에, 장의 흐름을 봤을 때 40분 지났으니까 네. 오늘 후반까지는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와 혹은 요쪽 종목을 노려보자. 그런 것들. 제습기가 오늘은 좀 가네요. 날씨가 진짜 꿉꿉하고 답답하고 네, 좀 맞아요. 찌는 짜증나는 날씨다. 약간 비가 왔다가 또 그렇게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습하고. 습하고. 그래서 뭐 파세코, 파세코. 뭐 신일전자, 위닉스 이렇게 제습기, 위닉스. 그리고 저기 뭐야 저 에어컨 뭐 이런 종목들 이런 거 가는 것 같고, GS 글로벌,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까 바다 이야기 말씀해 주셨고, 네. 조선 기자재, 해운 뭐 이런 종목들. 네. 저는 일단은 지금 막 이렇게 계절 테마주 올라가니까 뭐 물론 오늘 같은 날 충분히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 안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대형주들 안에서 좀 묵직하게 계속 플레이를 하시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아직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산업군이 방산, 뭐 조선, 반도체, 뭐 요런 자동차, 뭐 금융, 막 요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굉장히 강한 산업군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플레이를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HD현대 미포도 이제 신문지도 좀 소개를 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PC선, 그러니까 과거에 다른 3사들이 잘 갈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를 잘 못 받는 부분에서 부담감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PC선에 대한 수주가 잘 받았고, 특히나 작년에 이런 수주 실적을 이미 좀 뛰어넘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속성이 있는 흐름들에서의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뭐 HD한국조선해양 4조 7천억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잭팟도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미국에 이제 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MRO 시장에 좀 본격적인 진출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의 뭐 저가라든지 그런 부담감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뭐 테마성에 대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매매를 잘 하신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 것들은 오늘 뭐 뉴스나 이런 데서도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보실 수 있겠지만, 또 그런 것들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묵직하게 끌고 가는 산업군들을 하셔도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개별적인 부분들에 너무 의미를 부여를 하시면
하루하루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에서 수익을 못 보면 남은 벌었는데 난 못 벌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되게 급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수급적인 기조가 강한 쪽 안에서 순환매 관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치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빠지는 듯 했으나 지금 거의 약보합권 마이너스 0.08까지 좀 올라왔잖아요. 일단 삼성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또 타이밍이 또 반기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배당과 연관되어 있는 쪽이 좀 강할 텐데, 금융주가 좋아지면 자동차 쪽도 일부 고개를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조만 나오더라도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은 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선물이 여기서 만약에 크게 던진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선물이 뭔가 던지려면 그만한 좀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점 라인에서 지금 다시 룸이 7천억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7천억이 남았다라는 거고, 다시 들어오면은 다시 이전 고점을 좀 뚫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뭐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 안에서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하시지 않게끔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요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자,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은 혹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네, 저는 이제 네. 자동차 리포트 나온 거하고 네. 몇 가지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그 9월달 누적까지 나왔거든요. 유럽 데이터가. 근데 일단 그 1월부터 5월까지 유럽에서의 친환경 판매가 한 13% 정도 늘었어요. 그럼 표면적으로는 뭐 오케이. 괜찮잖아요. 13%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나누면은 전기차는 3% 밖에 안 늘었어요. 1월부터 5월까지. 그렇잖아요. 하이브리드가 21% 늘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평균으로 13%가 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건 5월까지 누계인데 5월만 띄어내면 유럽에서 전기차는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여러 가지 어떤 멀추어 상태에 들어가면서 이 중국이 들어오고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리고 뭐 이러는 와중인데, 리포트 소개시켜 드리려는 거는 좀 긴 건데, 6월 21일자에 금요일날 신용증권에서 자동차 부품 전기차 캐즘 속의 도전과 응전. 제목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전과 응전하면 뭔가 거창하잖아요. 근데 사실 리포트는 잘 쓰신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 깁니다. 한 80페이지 되는데, 뒤에 회사 빼고 나면은 앞에는 한 5, 60페이지 되니까 읽어볼 수는 있습니다. 미국, 유럽은 캐즘에 빠졌고요. 중국만이 결국은 시장에서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중요한데, 중국 시장도 있고 중국 업체들의 플레이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딥하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괜찮습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자동차를 투자하신다면은 최근 데이터도 그래프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실만 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요거에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게, 속도 부분에서의 조금 더 룸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네, 맞습니다. 속도가 이제 빠르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들어있어서 뭐 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안 읽으셔도 되는데, 그런 걸 들으시려면 보시면 합니다. 그럼 그렇게 치면은 2차전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런 투자 흐름들도 상당히 좀 지연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거의 임플리케이션을 많이 보지는 않고, 한국의 자동차 업체가 일본, 그러니까 이 자동차 역사가 나오거든요. 자동차 원래 시작했을 때 포드가 시작했잖아요. 그 GM이 포드를 넘어가는 방법, 그다음에 일본이 미국 자동차를 넘어가는 방법, 한국의 현대가 일본 자동차 넘어가는 그 과거 역사를 짧게 다루면서 중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중국의 약점이 뭐냐면 해외 진출을 덜 한 거거든요. 그쵸. 중국의 로컬 생산기들을 제대로 갖추면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3개월, 6개월 뒤가 아니고 3년, 5년 뒤에는 다른 입지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이 일본을 쫓아가듯이 이제 중국이 못 쫓아갈 것 같으냐,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 저는 읽혔어요. 3년, 5년 동안에 중국의 수많은 업체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해외 진출을 여하이 잘하면은 결국은 무시 못할, 지금도 무시는 안 하지만 만만치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를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너무 밸류가 낮잖아요. 현대차, 기아가. 그렇죠. 그러면 밸류업 프로그램도 있고 모두 해갖고 실적 좋고 하니까 많이 올려야 되는데 올릴 때 빨리 온전해야 돼요. 그러면 3년 후 차를 오더라 하면은 밑에가 쫓아오면은 뭐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어차피 시장은 중국이 크고 얘네들이 해외 진출하면은 우리의 장점이 희석될 가능성도 약간 인플라이를 내재한 리포트인데 그걸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열어놓고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뭐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에서의 모멘텀들을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 어디 갔어요? 관련된 말씀 거 열심히 하시고. 관심 계속 있으신 있었는데. 분들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라고 자동차. 다 들었어요. 네, EV 캐즘. 와, 이 캐즘 잘 어떡하냐, 썼어요. 저거. 잘 썼어요. 진짜 잘 썼어요, 신형. 신형 원래 잘 마음을 써요. 쿨 다운 시킨 상태에서 했어요. 흥분을 안 하면서 쓰더라고요. 제가 가끔 봅니다. 왜? 네네. 저하고 반대 성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요거 얘기 들으니까 그럼 이렇게 떨어질 때 지금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요거는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내가 강력하게 포트에 이거는 진짜 곧 죽어도 이거는 들고 간다. 약간 이런 거 있을까요? 저가 아니라 김장현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한번 합시다. 네. 볼까요? 리포트는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좀 공부 그만하고 왜냐면 6월 마지막 주잖아요. 하반기에 새술은 새 부대에 내가 담는다고. 오늘의 한마디를 하면서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 뭐, 뭐야 이거 뭐야 저 비쳤어요? 화면? 왜 비쳐? 자 알겠습니다. 네 새술은 새 부대. 자 하반기를 준비합시다. 오늘의 세 마디를 하고 오후에 한마디. 그러면은 이제 끝내야 되는 시간이니까. 할게만. 거짓말을 듣고 싶은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와 거짓말은 절대 못하죠 김명훈 본부장님. 그러니까 나는 요번에 옷걸이지. 진실을 듣고 모양 옆골이 왜 어때서요? 진실을 듣고 싶은 사람에게 네. 진실을 말해주면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근데 진실을 듣고 사람 많지 않으니까 적게 먹고 사는 거야. 오케이. 지네들끼리 좋게는 난 맞았는데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거짓말 듣고 사람이 거짓말해서 꿈 푸고 올라갔다 내려가 개질하더라도 그게 대중이 많기 때문에 거짓말 듣고 싶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안면 몰수하고 네. 진실을 듣고 싶은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줘서는 그냥 먹고 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듣고 싶은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면 깡통을 차게 된다.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어느 케이스입니까? 1, 2, 3번 중에. 야, 인생 한 3번 살고 싶어. 한 번씩. 그렇지. 한 번씩.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 이게 해보고. 인생이 진짜 대감기가 없는 게 너무 슬프죠. 근데 태어나서 벌써 부모님한테 받은 DNA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 네네네. 네, 그런 얘기하고 코스피 전망. 오케이. 쓸데없는 얘기. 코스피 전망 이런 거보다 하반기에는 여기 있다니까. 거기 있어요? 좀 알겠어요. 보시죠. 여기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요거는 포트 요렇게 갑시다. 자, 한번 보죠. 지난주에 2,800 올려놓고 네. 왜 안 올리냐고 계속. 저도 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옆에서 딱 행간의 의미 잘 읽어드리잖아요. 그리고 네. 아까 있잖아요. 아까 하이닉스 리포트 보는 순간에 삼성전자는 안 빠지는데 하이닉스는 빠지겠다는 생각을 제가 금요일에 퇴근하면서 느꼈다 그랬잖아요. 네. 엔비디아도 오늘도 빠지겠네. 5%만 안 빠져다. 저도 그 정도 감은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제 포트에서 반도체 빼야 돼. 좀 줄여야 돼. 반도체 원래 46%였는데 그 합해서 잠깐 봅시다. 네, 화면 보여주세요. 정확히 AI라 했는데 AI에서 미국 반도체, 미국 AI 5% 뺍니다. 그 종목은 더 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이거 그대로인데 비중을 전체 조금 줄이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살짝 빼서 여기 5% 빠졌잖아요. 3%를 유틸리티 섹터로 가져갑니다. 미국에 네. 유틸리티 섹터가 뭐있는지는 저도 찾아봐야지 알아요. 근데 왠지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종목이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ETF가 좋은지 저 몰라요. 그렇게 자꾸 들어오지 말아요. 제가 그런 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유틸리티 섹터를 조금 늘린다는 건 천연가스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있잖아.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을 산다. 그 뜻은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나올 수도 있다 쪽으로도 가도 돼요? 그 리스크를 좀 이렇게 스프레드 하는 거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국은 많이 올랐죠? 좀 줄입시다. 줄이는데 그래도 대표주가 흔들리면 이거 더 빼야 되는 거. 대표주는 저는 흔들리지 않나 보는데 삼성은 안 흔들리는데 요거는 오늘 뉴스 봤을 때 실적 이렇게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질 수 있다. 4% 줄였죠? 심심하죠? 줄인 게 아닙니다. 자 가야 되니까 질문만. 잠깐만. 빨리 해야 됩니다. 4% 뺐잖아. 2분 남았어요. 4% 일로 갔어요.
전통적이지 않은 소재 디스플레이. 네. 여기도 얘기한 LG전자, LG디스플레이, 효성 첨단 전세 뭐 오케이. 이런 전자가 있고 뭐 또 시간에서 딴 거 했는데 에너지 손주를 더 세게 합니다. 11%. 나머지는 그대로 하면 오케이. 원래 25% 현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숫자는 너무 신경 쓰지 네. 마시고 네, 여러분 네, 저 방향성 그리고 좋게 보는 종목 안 좋게 그렇지. 보는 종목 이런 것만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러더라고. 아침부터 9시부터 10시에 이렇게 해요. 10시부터 12시까지 나눠서 해요. 6시간 또 나눠서 해요. 매출을 두고 해요. 그렇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그거는 자산관리사한테 맡기세요, 여러분. 자산관리사도 그렇게 얘기 안 해줍니다. 맞죠. 그리고 그래서 현금은 그래서 줄었어요, 늘었어요? 아니 그대로 있죠. 25%. 아, 현금은 25% 그대로고. 아까 2,800을 내가 오케이. 2,750으로 낮추면 아마 네. 현금을 줄일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종목 얘기했잖아요. 이건 추천 아닙니다, 진짜. 네. 이게 눈에 갑자기 들어왔어. 뭐예요? 사이맥스? 사이맥스는 뭐예요? 굉장히 나쁜 거는 커버하는 사람 하나밖에 없어. SK증권. 그 다음에 목표주가도 없어. 근데 이익 추정은 있어. 그지 같아. 이익 추정은 있는데 분기별은 또 없어. 어떡하라고. 근데 내용은 제가 보니까 말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내용은 말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이 빠지면 이게 보면 목표 주가가 없는데 현재 주가가 올라서 10배가 좀 넘어요. 오케이. 근데 최고가 12.2배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년도 실적에 대한 예측이 나온다면은 네. 저는 이 친구 말에 동의를 확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내러티브는 이거 없이도 말 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증권에서 나온 HBM 향 후공정 매출 확대 흐름, HBM 향 후공정 매출 확대 흐름. 웨이퍼를 이송해주는 장비야. 네네. 근데 그것 따지면 10배 이상 가면 안 돼. 10배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삼성아이언에서 다 가고 뭐 하니까 좋다 그래서 올라갔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감당할 수 있으신 정도만 어떻게 매수하시던지 아니면 버리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자,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도 한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요 섹터나 요 종목은 하반기에 어떻게 같이 노려보자. 일단은 저는 조선? 투자 성향만 맞으면 조선은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동감이네, 조선은 우리 좀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데 문제는 얘네가 좀 사이클이 기니까 그렇죠.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거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맞는다고 한다면 좀 조선은 꼭 넣어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일단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탈되지 않고 집중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종목군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계속 두더지 게임을 해왔었던 그런 네. 종목군들 안에서만 하셔도 저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그 수급이라는 게 굉장히 조 단위로 들어오는 산업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산업은 연속성이 꽤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약간의 그런 순환매가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산업적인 성장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보던 산업군들만 계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지금 위치에서 지금 환경에서 지금 모멘텀과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봤을 때 변압기보다 조선이 낫습니까? 하반기엔?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아니 저한테 여기 물어봤잖아요. 일단 잠깐 쉬었잖아. 네. 포즈. 네. 난 바로 얘기했는데. 네. 두 분 다 변압기, 전력 설비 뭐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와 위치는 조선이 더 나은 것 같다. 근데 2년으로 보면은 변압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좀 더 길게 보면. 근데 5년으로 보면 또 조선이 훨씬 낫어요. 왜 저래? 그러지 말고 조건 달지 말고 지금 물어봤잖아. 하반기에 지금 봤을 때 하반기 봤을 때는 조선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동소이하게 동의했다. 네네. 시장은 항상 바뀌니까 내년은 또 그때 가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려운데. 주식 못하겠다. 여러분, 적금 같은 거 채널 만들면 같이 하실래요? 적금 채널? 같이 아끼고. 아무도 안 들어와. 적금하고, 아무도 안 예금하고. 들어와. 예? 사람 마음이 안정적으로 원하지만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절대 그런 그래요?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테마주 채널 열면은. 뭐 테마주처럼 함께 하시- 그거는 이제 잡혀가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잡혀갈 것 같은데, 무조건. 그러니까 문제지. 얼마 번다고 잡혀가겠어. 자, 뭐 어떤 방법이 됐건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내일 운조커피 5주년 기념으로 와우. 운조커피 100분께 지급하는 이벤트를 아침 7시부터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내일 아침 7시 3프로TV 채널 구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괜히 줄 서놓고 보여주세요 했는데 구독 안 되어 있으면 오히려 서로 민망해지는 그쵸.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구독 꼭 누르시고 그리고 아이디도 한번 확인해 주셔서 어떤 댓글 다는 사람들이 줄 서 있나 요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7시부터. 아까 전 비전통적 소재는 네. 까먹은 사람이 자꾸 질문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거는 리포트 말씀드리면서 네. 효성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거는 네. 그 최근 나온 리포트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사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운조 사장님이 5주년 기념 운조 커피 이벤트 100분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7시에 그러니까 회사가 생긴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아니요, 훨씬 더 됐죠. 운조 커피 5주년이야. 완전 그거 5주년은 장인 뭐야? 정신으로 하는 데인데. 5주년은 뭐야? 네? 5주년. 우리랑 함께. 우리랑. 그렇죠? 맞죠? 예,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야 되는데요. 오후까지 요 매도세가 좀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뒤에 오는 맛동산, 외국인이 1200억 넘게 파네. 요 매도세가 좀 줄어들길 바라면서 이따가 클로징벨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뒤에 맛동산에서는 여러분 곧 초강력 세금 개정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은 세금 개정안이 나올 때 이때 사시라는 말씀, 종부세 폐지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함께 타이밍을 노려보는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화이팅 하시고요. 방어하시는 전략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시 20분에는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